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양지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국회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이 고발했는데 일단 양 변호사께서 어떤 혐의로 고발된 건지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2015년과 2016년에 걸쳐서 이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과연 뇌물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뇌물죄로 일단은 고발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정치자금법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직권남용죄도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직권남용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서 상대방의 그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혐의로 일단은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예. 여기서의 핵심 쟁점은 일단 뇌물죄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정말 외유성 출장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목상으로만 업무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가서는 관광을 즐기면서 어떤 이렇게 자기 직무 관련해서 어떤 대가성의 그런 출장이었는지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3일 남겨놓고 유럽으로 출장을 갔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김기식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필요한 출장이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외유성이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 그 신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2016년 5월 30일입니다. 예. 그래서 남은 그 정치 그 자금 자체는 원래 국고의 그 반납함이 그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 시간을 앞두고 남은 돈을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써버렸다. 다 쓴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속칭 이제 땡처리 웨이브가 아니냐라고 지금 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거 시점을 보면은 약 임기 3일을 그 남겨두고 유럽에서 외유성 관광이 아니냐고 하는 목적이 의심되는데 약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썼을 뿐만이 아니고 예. 역시 그 한 열흘 정도 남기고 5월 한 20일경에 그 보좌진들의 퇴직금을 한 2,200만 원을 갑자기 또 집행을 했다라든가 네. 또 그 5월 또 역시 그 20일경에 그 더 좋은 연구소에 5천만 원 정도를 이체를 했다. 예. 그러니까 왜 이게 그 원칙대로 천천히 써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것이 사실은 정치 그 자금의 목적인데 네. 그래서 후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의정 활동에 그 반해서 마치 마지막에 남은 돈이라도 다 소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도덕성이 있는 국회의원의 모습이냐? 더군다나 금감원이라고 하는 사실상 도덕성이 상당히 유지되고 영이 서야 되는 그와 같은 수장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행태를 과연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마치 마지막 이윤이라도 차지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입니다. 야당 측에서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왜 그 남은 기간에 다 써버렸냐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 결과적으로 석연치 않다는 걸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것 같은데 김 원장의 변은 그렇습니다. 해외 출장 이전에 이제 선관위 측에 문의를 해서 정치 자금을 사용해서 출장 진행이 되겠느냐 물었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을 했는데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는 일단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선관위의 이제 허락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는 어쨌든 나에게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은 입증이 가능하겠죠. 네. 그만큼 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갔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제 이게 다 사실 외유성 출장이라는 것이 명목은 다 있거든요. 업무상 나는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인데 예. 실질적으로 그 알맹이를 봤을 때 만약에 관광으로 이거는 봐야 된다라는 업무와는 정말 무관하게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급하게 떠난 여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선관위 입장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다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출장을 갑니다. 필요해서 절차가 갑니다. 적법한가만 물었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치 자금을 통해서 내가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필요한 출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갔다 온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제 외유성 출장이다 이런 얘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뭐 조금 무관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뭐 여비서라고 칭해지는 그 인턴 사원을 데리고 간 점, 뭐 예. 그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관광이 이루어진 점,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좀 핵심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거쳐서 성관이 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알맹이를 봤을 때 업무와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업무성의 필요성이 확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뭐 무마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임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뭐 필요한 출장이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정치 자금을 뭐 그 남아 있는 것을 다 이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쓴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사법 처리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까 좀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여당 측에서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비서를 데려가 갔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미투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반발을 좀 거세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볼 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015년도에 그 9박 10일 동행을 했을 때는 일단 인턴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복귀해서 이제 일주일 만에 어쨌든 정식 9급 비서관으로 이제 채용이 된 것 같고요. 예. 이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 유럽 출장 일주일 전에 간 거, 그때도 함께 그 동행을 한 점도 좀 특이하지 않느냐 이런 점이 또 함께 있고요. 더군다나 신분이 다 종료되고 나서 그럼 거기서 임무를 마쳐야 되는데 더 좋은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끝까지 그 데려갔다. 이 점도 상당히 그 특별한 것은 아니냐. 이와 같은 그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도대체 그 어떠한 실력이 있었길래 또는 김기식 원장과 어떠한 그야말로 친밀한 돈독한 관계이기에 이와 같이 특별한 대우를 과연 받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이 분의 성별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보니까 무엇인가 조금 궁금증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희정 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상당히 특이하게 비서였는데 수행 비서관 여자 신분으로 이제 스위스 뭐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일단 프레임을 떠나서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도 이거 무엇인가 좀 특이하구나. 이런 그 궁금증은 분명히 가질만하다. 예. 다만 이것이 이제 그 정치적인 그 공방으로 이것만을 만약에 부각을 해서 여자 비서였다. 본질이 흐려지면 안 예,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 예.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 생각이 되고요. 예. 결국 이제 본질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활용을 해서 네. 더군다나 그 감독을 받아야 할 피감독 그 기관들이 왜 그 사람들이 왜 그 기관들이 돈을 내느냐. 예? 저한테 그렇게 관광시켜 주겠습니까? 시켜주지 않죠. 예. 무엇인가 영향력이 있는 대가적인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하고 그다음에 그 평상시에 그 김규식 그 원장 자체가 늘 그 도덕성을 강조하고 예. 공정성을 강조하고 더군다나 그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아주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외쳤는데 예. 당사자 자체는 사실상 이것을 활용한 것은 아니냐. 그럼 이중성, 표리부동의 모습,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조금 더 점검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논란의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김 원장이 해명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 좀 들여다볼 게 뭐냐면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19대 국회까지는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그 실제로 저희는 뭐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김금관 원장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김영란법 전에 청탁금지법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로비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첫 번째로 뭐 관행인지 여부는 사실은 뭐 이건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기는 하지만 절대 이런 관행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관행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짜 여행을 갔다 온 것이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도 일단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이제 적절한 그 해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관행적으로 내가 특활비를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해도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제 뭐 책임에 대한 그런 면죄부가 사실 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죠. 네네.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를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일은 맞죠. 근데 지금 그 고발을 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그 뇌물죄거든요. 형법상 뇌물죄로
지금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는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두 가지 사항을 볼 것도 없이 바로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예. 하지만 그래도 그 법 시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두 가지 여지에 대해서 혐의점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뭐 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기소까지 이르게 될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관 상임위의 직무 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은데 좀 법원의 판단이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 이제 그 뇌물죄의 그 핵심 포인트가 직무 관련성 플러스 대가성이죠. 예. 근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그 직무 관련성 상당히 있지 않는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감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가성이 그 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 수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한 3번, 4번 그 해외에 이와 같이 로비성 여행을 갔다라고 하는 의혹 자체에 현안 문제가 각 기관들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현안 문제가 실제로 상당 부분 해결이 되었느냐 이 부분의 그 수사의 그 초점과 법원에서의 판단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에 있어서도 처음에 유럽 출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그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뭐 조금 지나고 나서 유럽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에 3억 원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그 최근에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 부분 대가성이 그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예.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은행 그 건물 매각에 있어서 의혹 제기를 막는 것이 실제로 이 여행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지 이런 그 현안 문제에 있어서의 대가성으로 실제로 의원 활동을 했느냐. 즉 일정한 이슈를 제기하지 않다든가 예산을 늘렸다든가 또는 그 불러야 할 피감기관에서 안 불렀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수사의 그 초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우리가 그 참고적으로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991년도에 그 의원 그 3명이 그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외유성 출장을 보내줬습니다. 그때 그 3명이 결국은 이제 뇌물죄에 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맞추어 보면은 상당 부분 그 대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은 사실 사법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보는 것인데 예.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순수한 그 공무적 그 목적이었다. 정말 의정 그 활동으로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제 경비가 지원됐다. 그래서 이건 대가성이 없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렇군요. 김 원장의 그 해외 출장이 사실상 외유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는 걸 얘기해 봤을 때 판단을 했을 때 외유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자료를 다 뭐 찾아보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관련 자료들을 당연히 다 찾아서 보겠죠. 그래서 핵심 쟁점은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출장을 갈 때 당시에 관련된 현안들이 뭐가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네. 어떤 기관의 현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었다라고 그 중요도, 한다면 그렇죠. 당시에.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여행을 간 다음에 그 현안이 처리가 되었다라고 보면 그것은 사실은 대가성이 있다라고 볼 여지가 큰 거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사자들은 다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 자료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직무 관련성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보면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됩니다. 반드시 내가 그 직무를 담당해야만 이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직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광범위하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제 직무 관련성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핵심은 이제 대가성이 있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다녀온 이후에 어떤 현안들이 처리됐는지를 좀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그러니까 직무 보입니다. 관련성보다는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 뇌물 쪽으로, 그러니까 대가성 쪽으로 좀 그쵸.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 검사 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제 현직 부장 검사가 1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사안인데 예. 이걸 보니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 미투 이후에 첫 판결입니다. 그리고 예. 진상조사단이 그 1월달에 꾸려졌는데 그렇죠. 첫 그 판결을 우리가 지금 접한 건데요. 예. 어쨌든 그 유죄로 일단 판결되지만 집행유예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 풀려고 석방이 됐죠. 석방이 됐습니다. 예. 그 혐의 자체는 그 의정부에서
그 후배 그 검사를 회식 중에 성추행을 했다. 그리고 작년 그 한 6월 경에도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 강제추행을 했다. 예. 이와 같은 이제 그 혐의였죠. 근데 어쨌든 유죄가 되긴 되었지만 집행유예가 된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아쉬운 것이 아니냐 이런 분명히 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엄단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좀 보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그냥 강제추행의 그 혐의이고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초범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 피해자가 합의를 온전히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가해자가 아주 심하게 처벌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런 그 의사표시도 분명히 한 점. 그리고 구금 중에 예. 상당하게 반성의 그 모습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사회적 지위를 이미 잃었고 명예도 실추됐고 이 검사의 가족이 입은 그 피해 등을 고려하면 설령 죄질은 나쁘다. 왜냐하면 믿는 관계에서 이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을 해야 했지만 또 가족이 얻은 피해도 있고 이것을 다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뭐 집행유예로 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그 논리적인 그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보이는 거죠. 법조인이신 우리 양지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검찰 측에서는 엄단을 하고자 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월 달에 기소될 당시에 구속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월가량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걸 엄단하겠다라고 기소를 했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양형 이유를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기소된 이후에 계속해서 자백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상실됐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이제 검사로서 어떤 사회적 일종의 지위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상실이 됐고 가족들로부터도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점도 고려가 됐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일단은 좀 선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크게 고려됐던 걸로 사회적 지위 상실이라고 했을 경우는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은 어렵다는 말씀이죠. 법조인으로서 뭐 일단 변호사로 등록이 될지 여부가 사실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성추문이 있었던 그런 검찰이라든지 뭐 판사라든지 이런 그 일명 뭐 정관이라고 하는 성추문에 휘말린 정관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라든지 이제 대한변협에서 등록 거부를 한 적이 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또 다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도 과연 뭐 어떻게 될지는 협회 측의 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선고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게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미투 사건 폭로 이후에 검찰 내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이후 첫 사례였던 만큼 좀 주목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발단이 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도 아직 진행 중이고 또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근데 안태근 그 사건 자체는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이와 같은 속도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서지현 검사 자체도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13일 날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최종 의견을 들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것이 검찰총장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예. 만약에 검찰이 자신 있게 기소를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외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봐서는 바로 이제 기소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불기소 같은 즉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런 상황이 봉착이 되면 주로 제3의 기관에 무엇인가 책임을 좀 분산시키는 이와 같은 방법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직권남용, 즉 이 성추행에 대해서 보복 인사로서 결국 통영까지 보냈냐 이거 직권남용 혐의인데 과연 그것을 입증할 수 있었는 거지 아니면 일반적인 인사 원칙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 가리는데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결국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검찰 단독이 내리게 되면 사실 미투 운동의 시작이 됐던 서지현 검사에 대한 그 판단 자체에 아니 제 식구 감싸기나 또 고위직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어서 그 결정 자체를 자문기관한테 좀 미룬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4월 13일 날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인데 네. 사실 이 안 국장의 혐의 자체가 서지현 검사가 그야말로 모든 정체성을 다 드러내면서 미투의 첫 신호탄이었죠. 예.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연예계도 얼마가고 예. 대학에도 얼마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번진 건데 실질적으로 원
원래의 그 1호 미투 사건이 과연 어떠한 검찰의 예. 판단을 할 것이냐. 이것은 상징적인 메시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